자, 이번에는 그럼 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기로 합시다. 얘는 어차피 해석이 돼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문장을 하나씩 보면서 가보기로 하죠. 뭐 정답은 이러네요. 사회적 커넥션은요, 커넥션이라고 하면 이제 연결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회적 연결은 are so essential이라고 하면 essential이라는 형용사는 얘는 핵심적인,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런 말입니다. 명사로 essence라고 쓰죠. 우리 essence라고 부르는 뭐 핵심, 정수 이런 말로 쓰죠. 아주 액기 쓰인 것 이런 거. 그래서 화장품 중에 에센스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좀 고가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필수성분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회적 이런 연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웰빙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앞에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세를 배우지만 앞에 so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우 어떠하다라는 so 말고 such라든지 매우 대단히 이런 말이 나타나고 나면 여기 있는 that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라는 말이 되죠. 매우 어떠하다라는 말이 나온 다음엔 뒤에 나오는 that은 그래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to build relationship,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뭐도 하냐면 경쟁도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과 뭘 놓고 경쟁하는 거죠? 친구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종종 우리는요, 그리고 둘 다를 하는군요. 여기서 둘 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는 cooperate,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쟁도 하고, 이런 거겠죠? 또 at the same time이면 동시에라는 얘기니까, 그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하기도 하는 거죠. 자, take gossip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라는 얘기인데, gossip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 같은 겁니다. 걔가 없을 때 좀 그 뒤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이제 뒷담화 이런 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through gossip, gossip을 통해서요, 저는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bond with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과 bond라는 말은 연대하는 거죠. 서로 묶는 거죠. 예, 풀칠하는 bond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본드나 밴드나 바인드나 다 묶고 붙이고 결합하고 이런 거네요. 기본적인 단어들이 모음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은 거의 동일한 단어들로 쓰이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서 바인드라고 하면 묶다 결합하다가 되잖아요. 밴드도 묶임, 결합, 그 다음에 뭐 네이브 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로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모음이 조금 바뀌는 것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에 그 뭔가를 찾아내는 걸 find라고 하잖아요. 얘나 땅에 묻혀있는 펀드나
그래서 펀드가 자금, 기금, 토대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운드로 이 땅에다가 뭔가를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we bond with our friends, 우리는 친구들과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aring, 그러면서 자 소위 커마 뒤에 나오는 ing는 우리가 연속 동작으로 사용이 되는 분사구문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여기 있는 커마를 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정도로 바꾼 다음에 또는 그러면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뭐 한다라고 바꿔버리면 되죠.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만들어내냐면 잠재적인 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막 원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 새끼가 진짜 생긴 건 딱 필리핀처럼 생겨가지고 어쩌저쩌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야, 그 새끼 또 사실은 IQ가 40이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잠재적인 적을 만들기도 하네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우리 가십의 타겟 안에서 뭘 만들어내버리기도 하냐면 걔하고는 적이 돼버리기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또는요,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려를 해보는데 라이벌 할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이벌 할리데이 파티는 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보는데 누가 참석할 것인가. attend라는 단어가 참석하다, 출석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두 군데 파티가 열리는데 누가 어떤 쪽에 많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쪽이 더 인기 있는 파티가 되는 거겠죠. 이 파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파티에 참가를 못하면 그게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애예요. 어떤 파티이건 참가를 하게 되는데 파티라는 게 원래는 사람들이 모임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의 파티는 그냥 누구네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모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문화가 그냥 금요일 밤에 어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에 모이자라고 그러면 각자 주로 자기 마실 걸 자기들이 들고 가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주인이 이렇게 주최하고 다 자기가 다 내놓는 건데 그걸 BYOB 파티라고 그래요. 양놈들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BYOB는 뭐냐면 Bring Your Own Bottle이거든요. 네 마실 건 들고 오는 파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뭐 과자 정도 내놓고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안주를 치자면 안주를 만약에 5명이 모이면 각자 하나씩 따로 준비해서 오는 경우도 흔해요. 더 신기한 거 그리고 먹고 남으면 다시 또 가져갑니다. 아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술도 먹고 이제 흥청망청 놀기도 하고 하겠죠. 그때 야 오늘은 누구네 집에 파티가 있대, 누구네 집에 파티가 있대라고 얘기하면 좀 인기 있는 사람하고 인기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쪽에 쏠리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할리데이 파티인데 사람들이 누가 자기네들 파티에 올지를 경쟁적으로 지켜볼 이런 할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긴장감을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텐션이라는 말이 긴장감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 만약에 굳이 번역을 한다면 할 필요 없지만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사교 매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게 뭐 트위터건 페이스북이건 원래 서로 자기들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막 나누고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이렇게 중년 이상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막 정치 이야기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가득 채우고는 있죠. 근데 양놈들은 진짜로 사교 매체처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SNS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영어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SNS는 그 회사를 칭하는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Most friends and followers. 자, 가장 많은 친구와 팔로우를 놓고 사람들이 경쟁을 벌일 때 우리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도 SNS에서도 이런 긴장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친구 숫자가 많나, 누가 팔로우 숫자가 많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이런 경쟁적인 배제는 또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협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compete이라는 단어가 경쟁하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형용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comparative라는 형용사도 있고 저거 말고 competent이라는 이렇게 생긴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쟁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런데 헷갈립니다. 얘는 경쟁하는
다투는 경쟁적인이라는 말인데 경쟁거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얘는 이거보다 이 말을 유능한 정도로 바꿔서 외우시는 게 안 헷갈리고 더 좋습니다. 자, exclusion이라는 말은요, 동사 exclude에서 나온 명사형이겠죠? exclude라고 쓰게 되면 CLUD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close, 닫다라는 이런 어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X는 어디죠? 밖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데려다가 밖에 내보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걔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배제하고 제외하고 빼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그래서 exclusive라고 쓰면 이 단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exclusive라고 쓰면 배제하는까지는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다 내보내버리고 안 만든 거니까 배타적인도 되겠죠. 남을 빼놓고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뭐도 되냐면 독점적인이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clusion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 요놈의 명사형이 되는 걸 거고요. 이 EX를 뭘로 바꾸면 IN으로 바꾸면 반대말 만들어지겠죠. include나 inclusive나 그 다음에 inclusion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포함하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쟁적인 배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배제가 또한 뭘 하기도 하냐면 협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네요. generate이라는 단어가 만들다,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자, 고등학교 사교 클럽이나 컨트리 클럽이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경쟁적인 배제가 서로 누구는 빼먹고 따돌리는 거잖아요. 쉽게. 경쟁적인 배제가 또 뭐가 되냐면 협력을 오히려 이끌어낸다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great effect니까 엄청난 결과를 내기도 하는군요.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과 exclusion을 통해서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이 빨리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얘가 it is 그 다음에 강조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되는 내용이 전치사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사구다, 그죠? it is 강조돼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it is that을 빼고 나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말이 어렵습니까? 보통 중학교 때 it is 강조돼 배우면 내가 그녀를 어제 공원에서 만나죠. 이거 갖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요 I를 강조하면 it was 그 다음에 I that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 I 빼고 met her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yesterday 이렇게 되면 it is 강조돼서 it is that을 빼고 나면 I met her yesterday라는 놈이 그대로 남아요. 물론 뒤에 나오는 놈을 강조하면 순서만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남는 건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 that이 소위 관계대명사나 이런 that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it was에다가 만약 어제를 강조해 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부사라는 건 문장에서 꼭 필요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통으로 없어도 뒤에 남은 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그냥 그대로 되겠군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true라는 이 말을 그대로 들여다가 이 뒤로 보내게 되면 이 자리에 갖다 붙을 거고 얘가 없더라도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적인 좀 전에 exclude의 반대말입니다. 선택적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 라는 부사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앞에서 읽어버리면 되는 거겠죠. 저는 선택적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충성도와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냐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loyalty라는 말이 충성심이죠. 이 단어가 잘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L하고 R하고 발음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배우니까 loyal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거예요. 얘는요. 그 다음에 royal이라고 이렇게 쓰면 r로 쓰면 이건 뭐죠? 얘는 왕의 또는 왕가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loyalty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loyalty는 충성심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royalty를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왕가, 왕족 이렇게 되죠. 원균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본사에 내는 돈도 로열티라고 그러죠. 그 로열티는 이 중에 어떤 걸까? 이 중에 어떤 걸까? 예, 요쪽입니다. 이 로열티가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에 내는 돈 로열티가 이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프랑크족이 유럽을 통치할 때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걔네들에게 지방 영주들에게 권한을 다 내줬거든요. 그 이제 저기 북유럽 쪽에 있던 프랑크족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내려와서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얘네들의 땅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내려와서 통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지방 정부를 만든 걸 프랜차이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원부족 프랑코에서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프랜차이즈들이 왕에게 바쳤던 돈을 로열티라고 냈던 거예요. 단의 유래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리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8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뒤에 역시 이 빈칸 문제가 나타나면요. 빈칸 문제는 그래 주제문과 무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논증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위 얘가 상위 개념이 되고 아래쪽이 하위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너럴이 되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게 스페시픽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귀납적 논증을 한다라는 건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근데 이래놓고 어차피 내신 준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신은 지문을 다 알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이 아는 지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는 지문이 아닌 데서 그래 주제를 찾아내는 게 이제 수능 시험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내신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내신 공부하실 때 학교 교재가 이렇게 수능형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를 풀 때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시험처럼 이렇게 문제를 한 번씩은 풀고 넘어가는 게 기왕이면 그래도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제 문제 수준이 1학년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2학년이 되면 그래도 수능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2학년 모의고사 문제하고 3학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수준 차이가 좀 확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이가 확 난다는 게 특별하게 단어가 더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 현악과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어렵고 복잡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익숙해져 가고 글을 원래부터 그렇게 읽는 방식으로 자꾸 훈련이 되면 나중에 그 격차가 덜 느껴지는데 그냥 오직 이제 분석하고 따지고 단어 정리하고 하는 걸로 영어 공부를 맞춰버리면 갑자기 나중에 얘는 지금 지문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죠? 뭐 복잡하게 꼬아놓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비유와 현학을 동반한 지문이 나타나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고 해설판을 딱 펴보고 읽어보고 아, 이 한국말은 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신 공부를 하실 때도 한 번은 여러분이 정말 문제처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따져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이런 말이 됐고요. 2번은 상상력의 기원이라는 얘기네요. 3번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적 능력이 되는 거죠. capacity라는 말이 보통 이렇게 수용 능력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barrier라는 단어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장벽이 되는 거고요. 자,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그 다음에 뭐 도전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 문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우리 모두 바이어스드하다라는 거죠. 바이어스라는 말이 명사로 얘가 뭐가 되냐면 편견, 선입견이거든요. 비슷한 단어 중에 뭐가 잘 쓰이냐면 prejudice라는 단어도 잘 쓰이죠. 자, prejudice라고 쓰게 되면 얘도 위에 있는 단어랑 비슷한데 얘는 잘 보니 앞에 pre라는 미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가운데 판단하다라는 judg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직접 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여서 얘도 위의 단어처럼 선입견, 편견 이런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좀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이 있습니다. 야,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아요. 만약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무의식적인 편견이 어떤 거냐면 얘가 우리를 이끌죠. 이끌다라고 해도 좋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죠? 소위 오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뭐 하게 한다라고만 해석해 버려도 되죠. 그죠? 우리가 뭐 하게 만드냐면 부정확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assume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가정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 좋지 못해요. 가정하는 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단어장에는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나오는데 assume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전제하는 것. 이게 assume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해석할 때는 저는 그냥 생각하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정확한 생각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막 이렇게 외우면 예를 들어 아주 흔히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우트하고 서스펙트를 둘 다 의심하다라고 외워버리잖아요.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말이거든요. 얘는 같은 말이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얘는 뭐냐면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얘는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oubt suspect 뒤에 만약에 he's a criminal이라고 쓰게 되면 criminal은 범죄자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저 새끼 범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요 저 새끼가 범인인 것 같은데 완전히 서로 반대의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의심하다라고 이렇게 단어장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앞에 괄호 있잖아요. 사전에 얘를 빼고 단어로 외우면 이런 실수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정확하게 뜻을 새겨두는 게 어두면 어떻다라고 생각하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입니다. 이것도 뭐 쓴 김에 모르시는 분은 알아두시죠. 다웃은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서스펙트는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문도 이렇게 하나 좀 쉬운 걸로 써둘까요? 그러면 기억하기 좋게. 자, 이렇게 쓰면요. 만약에 I doubt Mr. Che is gay라고 쓰면 내가 보기에 저 원규 쟤 게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건요, 저 새끼 개인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spect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용의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얘가 의심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면 얘가 용의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의심의 대상이 되는 놈인 거죠.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편견이 영향을 받냐면 또는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확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 관해서. everyone,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to a certain extent라고 할 때 extent라는 명사는 정도, 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특정한 범위까지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어느 정도까지는 편견이라는 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얘가 꼭 필요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초기 인류라면요. 초기 인류라면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라면 그러면 walking around the jungle, 정글을 돌아다니다가 라는 다시 할게요. 자, 만약에 당신이 초기 인류 호모 에렉투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어가 나올 건데 워킹이 제가 주어일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여기가 주어가 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워킹은 분사구문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정글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되겠군요. 정글을 돌아다니다가 당신이 뭘 볼 수도 있냐면 동물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동물이냐면 approaching이니까 다가오는 동물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예요. 그죠? 그래, approach라는 단어는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당신이 초기 인류라면, 그러면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라면, 그러면 당신이 정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라는 얘기예요. 정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당신이 볼 수도 있겠죠. 뭘 볼 수 있냐면 다가오는 동물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pproach라는 단어는 하나 외우면서 기왕이면 얘 타동사다라고 기억해 두시겠어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문법 문제에 보면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approach to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립니다. 다음에 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로 뭘 하나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로 쓰면 접근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방법, 학문에서의 방법론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얘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편견이라는 게 꼭 필요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편견이 왜 이게 생존의 기술인지 그걸 또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초기 인류라면요, 초기 인간이라면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라면 자, 그러면 walking around the jungle, 이 정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당신이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다가오는 동물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you have to make, 그러면 have to 해야 되죠. make a very fast assumption이니까 굉장히 빠른, 좀 전에 assumption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편합니다. 가정, 추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빠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whether 이라고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빠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based는 어디에 기반해서 보통 based on이죠. 자, 얘가 무엇을 토대로, 바탕으로 라는 말이고요. 이 가운데다가 부사를 하나 집어넣은 거군요. solely라는 오직 그 겉모습을 토대로, 겉모습에 기반해서 그 빨리 판단을 해야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e same is true 라고 할 때 be true 라는 말이요. 적용되다, 유효하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지만 of가 뭘 나타내더라? 대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되죠. 자, 다른 인간들에게도 동일한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split이라는 말은요, 나누다, 쪼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plit second라고 하면 second이 1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순간 찰나의 순간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빠른 결정을 하는데 뭐에 관해서냐면 threat이라는 명사는 위협이죠. 자, 이 위협에 관해서 아주 순간적인 그런 아주 빠른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in order to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뭐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제 so as to 같은 경우도 쓰고요. 자, 해석의 요령 하나 일러드리면 이거 우리는 그래서 이러려면 be를 먼저 해석하고 와야 되잖아요. plenty of time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in order to 같은 말을 뭐로 바꿔도 되냐면 그 목적은 이렇게 바꿔도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보다는 그래야 라고 바꾸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아주 순간적인 위협에 관련된 순간적인 아주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충분한 시간이죠? escape라고 하면 탈출하고 달아나는 거죠. escape는 도망가다,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그냥 명사를 쓰기도 하고 from을 붙여 쓰기도 하고요. 다음 if necessary라고 하면 만약 필요하다면 하는 말이겠죠. This could be one route of attendance. 자, 바로 이게 말입니다. 이게 즉 상황을 딱 보고 옛날 원시인들은 머뭇머뭇하면 뭐가 슉 다가오는데 잽싸게 안 튀면 잡아먹힐 가능성도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보고 얼른 겉모습을 보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유전자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뿌리가 되는 거군요. 우리의 이런 경향의 뿌리가 되는데 어떤 뿌리의 경향이 되냐면 범주화하다라는 동사네요. 범주화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흔히들 뭐 카테고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많이 쓰니까 영어 발음으로는 category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범주, 범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is 붙여서 동사로 범주화하다라는 말이 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label이라는 말이 categorize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게 분류하고 라벨 붙이고 라벨 붙인다라는 말은 딱지 붙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향성의 뿌리가 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고 딱지 붙이는 거죠. 라벨을 붙이는 건데 based on 여기 나왔었어요. 앞에 나왔었구나. based on이라고 하면 어디에 기반해서 무엇을 토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게 됐냐면 looks와 clothes의 looks는 외모겠죠. 자, 사람들의 외모와 옷을 바탕으로입니다. 사람들의 외모와 옷을 바탕으로 딱 겉모습 딱 보는 순간 곧바로 쟤는 이런 분류겠군, 쟤는 뭐 이런 거겠군 하고 분류하고 딱지를 붙이는 이런 게 어디에서 유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인간이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됐던 자, 거기에서 유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넘기셔서 자, 이어서 8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문장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뭐 문제 푸는 것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여기 지금 because가 있어서 이게 지금 원인이 될 거거든요. 그죠? 읽어 내려왔던 문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because가 데리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을 원인 삼아 이것을 결과가 되게끔 위쪽 지문에 단서를 가지고 연결을 해 주셔야 하겠죠. 지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뭐라고 듣게 되냐면, 신생아들이나 그 다음에 유아들이 comfort라고 하면 편안해지는 거죠. 신생아나 유아들이 편안해진다. 뭐에 의해서 편안해지냐면 rocking에 의해서 편안해지는데, 아우르스키 rock이라는 말은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팝에서 락 뮤직이라고 할 때 락이 이 단어입니다. 락 앤 롤이라고 하는 게 락 앤 롤이니까 흔들고 굴리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데 뉴본이나 인펀이 아주 편안해진다라고 듣게 되죠. 뭘로? 흔들기로요. 아이를 흔들어주면 편안해한다라는 걸 듣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동작이, 아이를 이렇게 흔드는 동작이 similar to, 비슷하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이 아이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죠. in the worm의 worm은 지문 아래에 나오죠. 아이들이 자궁 속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하니까요. and that, 그래서 they must take comfort, 걔네들이 편안함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in 어디에 쓰냐면 이런 익숙한 느낌 속에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흔들어주면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가 자기가 태아일 때 자궁 속에서 느꼈던 움직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to date라고 하면 date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no convincing data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convince라고 하면 얘가 설득하다, 다음에 납득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convincing data라고 하면 형용사니까 얘는 설득력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어떤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냐면, demonstrate이라는 말은 실제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연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다, 아주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주 상당한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어요. 어떤 관계냐면 시간의 양이죠. 어떤 시간의 양이냐면 엄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during pregnancy가 임신이거든요. 자, 엄마가 임신 중에 움직였던 시간의 양과 그 다음에 이 신생아의 락킹에 대한, 흔들기에 대한 반응 간의 이런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움직임에 아이가 익숙해져서, 그래서 아이가 흔들리는 것에 좋아하는 거라면, 엄마가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면 흔들기를 더 좋게 반응하겠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10개월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지냈으면 안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흔들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현재까지는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는데,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냐면 엄마가 임신 중에 움직였던 시간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아기의 락킹에 대한 반응 간의 이 상당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없어요. Just as likely is the idea. 자, 모두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디어 또한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신생아가 associate gentle rocking을 with being fed 하고 연결을 짓는다는 거죠. associate A, 그 다음 with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그다음에 B를 연관짓다, 연결짓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gentle rocking이면 부드러운 흔들기가 되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흔들기와 그 다음에 being fed라고 쓰면 feed라는 단어가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feed가 과거형이 fed라고 쓰고요. 과거 분사형이 fed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fed가 와 있는 수동태가 되는 거겠죠. 자, 아이가 이렇게 부드러운 흔들기하고 뭐하고를 연결 짓냐면 자기에게 엄마가 와서 밥을 먹여주는 것과 연결을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뭘 알고 있냐면 락킹이 흔들기가 아이를 조용하게 만든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걔네들은 굉장히 자주 아주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는 거죠. 뭐 하는 동안? 피딩을 하는 동안 말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분유를 먹이는 동안 뭘 하냐면 아주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움직여 주거든요. 됐죠? 문장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럴 때 food의 appearance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등장, 출현,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자, food의 출현이 1차적인 뭐가 되는 거냐면 reinforce가 되는데, 자, 다시 안으로 force 힘을 밀어넣는 걸 reinfor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강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뒤에 R 붙여서 명사 만든 거니까 강화제, 강화물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먹을 게 나타나는 게 아주 중요한 강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본은 아이가 뭘 얻게 되냐면 어떤 움직임에 대한 펀드니스를 좋아하는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조건화되는 거죠. 뭘 통해서 조건화되냐면 associative learning의 과정을 통해서, 연상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되기 때문에 이게 흔들면 주던데, 먹이면서 이렇게 분유 먹이면서 애를 이렇게 얼르면서 주잖아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과 먹는 것에 서로 이 연관이 맺어지면서 아이들이 움직임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because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런 associative learning의 과정을, 연상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용 이해 가시죠? 자, 오케이.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 88번 문제 풀어보세요. 수능에 35번, 36번에 배치되는 문제인데 빈칸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고요. 빈칸도 31에서 34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많이 어렵고 두 문제는 중간 정도 난이도거든요. 얘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많이 어렵게, 한 문제는 그리고 중간 정도로 되는데 글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거나 지시어 등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잘 틀립니다. 자, 일단 이 유형의 문제를 볼 때는 보기를 볼 때요. 이런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가 6개였으면 앞에 A, B, C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5개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시작이 되는데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1번이 A, C, B가 정답이 됐던 게 수능 전체 역사에 2번밖에 없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B가 바로 이어지는데 라고 찾으면 그래도 A로 이어지는지 C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A로 이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만 찾으면 얘는 정답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제자들은 심리상 이런 것들을 별로 답에 놓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공부하는 사람 말고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작하자면 글을 순서대로 읽으면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니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서 뭐부터 보는 게 편할까? 확률적으로 B나 C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기를 볼 때도 B나 C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렇게 인지된 진리가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보면 여기에 이 말이 주어진 문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방 가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때는요 C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복잡하게 지금 여기는 갈 건 없고 여러분하고 여기서 문제 푸는 막 기술을 익히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뭐 늘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지시어들 그리고 연결사들 같은 거 놓치지 않고 보는 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this perceived truth가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였죠?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거죠. 그죠? 둥글지 않다는 게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끄트머리로 나가면 떨어질까봐 병신들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가 뭔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라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니까 얘는 B, A, C의 순서가 맞겠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make decision이라고 하면 결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decide라고 쓰지 않고 make decision이라고 써서 영어는 원래 이러한 어떤 표현을 좋아합니다 라고 그랬냐면 명사를 사용하는 표현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단어장 이런 데서는 equal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같다고 하기는 조금 이상해요. 이거 이제 영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들에게 요 놈이 중요한 건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꾸밀 때 뭘로 꾸며야 되죠? 동사니까 부사로 꾸며야 되는데 얘는 꾸밀 때 이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넣어서 decision을 꾸미는 형태로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는 워낙에 명사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based on이라고 하면 베이스가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토대로라는 이런 말이 되죠. What we think we know.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It was not too long ago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잘 보시면 너무 오래전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자, 너무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가 그리 오래전은 아니었냐면 majority of people의 majority라는 명사는 다수를 이야기하죠. 뭐 다수파, 그 다음에 다수민족, 다수인종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당연 반대말 쓰면 어떻게 쓰면 되죠? minority라고 쓰면 되죠. 앞에 있는 major나 뒤에 있는 minor라는 말은 형용사, 여기 있는 minor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major가 중요한, minor가 사소한이 되고, 미국 야구 리그 이름이잖아요. major league, minor leagu라고 하는. 그래서 major가 중요한 거고, minor가 덜 중요한 건데, 뒤에 ity 붙여서 명사 만들면 다수, 다수파 이런 명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세상이 플랫이라는 건 납작하고 평평한 걸 플랫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타이어가 펑크난 타이어를 플랫 타이어라고 그러거든요. 펑크라는 말은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를 알기가 무척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영어로 브리티시 영어로, 즉 영국 영어로 타이어가 펑크난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unctur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구멍이거든요. puncture이라고 하는데 너무 단어도 길고 이러니까 뒤를 그냥 날려버리고 빵꾸라고 얘기한 건 일본 애들이겠죠. 일본 사람들은 말이 좀 길면 앞을 통으로 다 날려버리든지 뒤를 통으로 다 날려버리든지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길면 가운데 걸 갖다 쓰잖아요. 중간중간을 뽑아서 말을 줄이는데 이것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충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hock absorber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읽을 때는 단어를 띄어서 읽지 않고 붙일 수 있겠죠. 왜 우리도 뭐라고 할까? 칠판 지우개라고 얘기하지 칠판 지우개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은 말은 다 붙여서 발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읽는 걸 잘 못 배워서 shock absorber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영어도 붙여 읽으니까 어떻게 읽냐면 shock absorb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가 얘가 스트레스가 2음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shock absorbe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일본 애들이 shock absorber를 듣다가 세상 귀찮으니까 shock은 날려버리고 남겨서 자기네들 발음하는 방식대로 쇼바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왜 자동차는 오토바이에 쇼바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게 그게 shock absorber 이렇게 충격 흡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빵꾸라는 말은 그러니까 완전 국적불명의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영어에 없는 거예요. 하려면 punctual이라고 제대로 하든지. 근데 미국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어가 펑크 나는 걸 플랫 타이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단어. 왜냐하면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닥하고 똑같이 납작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펑크 난 걸 플랫 타이어라고 합니다. 자,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납작하다,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임팩트라는 말이 동사가 되는 거겠죠. 얘가 영향을 끼쳤겠죠.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during this period라고 하면 기간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라는 얘기인데 during이라는 단어는 뭘 하나로 두시면 좋겠냐면 얘가 전치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까요? 자, 저 시덥잖은 놈이 영어 시험에 뭘로 나오냐면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말로 물을 때 뭐뭐 하는 동안에가 during 말고요. for이라는 전치사도 하나 있죠. 전치사 for이 뭐를 위하여 어디에로라는 말도 있지만 얼마 동안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때 for하고 during 중에 뭐가 맞니라는 걸 문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때 쉽게 똑같이 동안인데 during이라는 전치사는 얘는 뒤에 똑같이 동안이라는 말이지만 뭐가 오냐면 일반 명사가 오고요. 자, for이라고 쓰는 놈은 뭐가 오냐면 얘는 숫자가 옵니다. 고등학생한테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토익 시험이나 이런 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전치사 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단히 자주 나오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during summer vacation이라고 쓰죠. 일반 명사가 왔으니까 during을 쓰는데 만약에 이번 3일 동안이라고 쓸 때는 3 days라고 쓰려면 숫자가 왔잖아요. 이럴 때는 for로 쓰는 겁니다. 저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기간 동안에는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이니까 exploration이 거의 없었죠. exploration이라고 하면 탐험, 탐사 아닙니까? 밑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배 타고 멀리 나가면 이렇게 폭포 같은 데서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병신들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너무 멀리 가면 자, travel이라는 단어는 여행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동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꼭 여행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가면 자기들이 어쩌면 fall off,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edge니까 끝이네요. of the earth, 지구의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for the most part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잘 보니 대부분이라고 썼어요. 그죠? most part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for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서 저렇게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이런 말이 됩니다. For most part, they didn't dare to travel.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감히 과감하게 여행을 하지 이동하지를 못했던 거죠. 자, dare to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보통의 단어장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히 뭐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틀린 거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고 좀 이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뭐 하다, 용감하게 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이 잘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travel하지를 못했던 거죠. 자, it wasn't until that 이라는 말 잘 볼까요? 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until 요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직역을 내보세요. It was not until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오는 건데 it was 강조대수로 되는 거예요. It is 강조대수에서 not until 블라블라라는 저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not until 이라는 말은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까지는 19세기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19세기 이후에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 해석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받아서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이후에야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얘는 내신 시험 보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문이죠. 뭐뭐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that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다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의역을 난 거죠. 이때까지는 아니었다가 직역,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라는 게 의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런 별것 아닌 디테일이라고 하면 아주 세세한 것, 세부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reveal 되고 나서야, reveal이라는 말이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야, 자, 그게 뭐냐면 세상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뭐 했냐면 행동이 변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 on a scale, scale이라는 말이 규모거든요. massive는 딱 봐도 커 보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저 크게 변화를 한 겁니다. 이 사소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크게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open discovery, 이런 발견의 기초에서, 이러한 발견이 있은 뒤에 이 사회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세상은 across the planet, 이 여기서 the planet은 그러면 이 행성은 지구겠죠. 그러면 해석할 때 그냥 세상 세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trade route가, trade라는 건 교역, 무역을 나타내는 거고, 루트는 길, 경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이렇게 무역의 경로가 만들어졌네요. establish라는 단어는 세우다, 설립하다, 확립하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경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스파이스는 향신료예요. 향신료가 그 거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new idea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like mathematics 같은, 수학 같은, 저는 알고 싶지 않은 학문이, 자, 이렇게 수학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were shared, 공유가 되는데 between societies, 사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사이에서 공유가 되죠?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 모든 종류의 혁신과 발전을 허용하는 이런 사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었던 겁니다. innovation이라는 말이 혁신인데, innovate이라고 쓰면 얘가 완전히 새롭게 하다라는, 혁신하다라는 이런 뜻이 돼요. 앞에 있는 in이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됐고요. nov라는 말이 영어에 들어가면 얘는 new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다시 완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됐죠. renovate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돼서 얘가 개조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advancement라고 하면 얘는 발전, 진보라는 뜻입니다. correct라는 말은요, 형용사로 쓰면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동사로 쓰면 정확하게 만들다, 올바르게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가 고치다, 수정하다, 교정하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순한, 이 간단한 잘못된 생각의 교정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즉 납작한 지구에 대한 생각을 교정한 게 뭘 움직였냐면 인간을 race forward니까 앞으로, human race네요. 잘못했습니다. 인류를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assumption이라는 말이요, assume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단어장이나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해석은 가정하다, 추정하다보다 생각하다가 훨씬 쉽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는 건데 느낌 차이는 알아야겠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이 assume이 되는 거예요. 즉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이제 건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갖고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 자식이. 자, 만약에 내일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제 확인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건방지게.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남깁니다. 야, 그럼 우리 내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런 말을 쓸 때 I assume that we'll me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어줌이라는 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 어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사전은 이렇게 보통 옮겨 놓는데 아래쪽으로 생각하는 게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그 모의고사 해석하신 분도 이런 단순한 잘못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 추정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는 게 영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대신에 그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나우디라는 단어도 의심하다라고 알아두고 suspect라는 단어도 의심하다라고 알아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심지어 이렇게 막 이퀄 붙여서 외우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얘는 이퀄은 고사하고 완전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다웃하고 suspect는 완전 반대말입니다. 다웃은 의심하는데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suspect는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가 되죠. 그럼 만약에 I 붙여서 여기다가 저 최용규 저 자식 만약에 is gay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쟤 게이 아닐 거야. 밑에 있는 걸 쓰면 저 새끼 게이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 우리말에 그냥 하나 그 단어 뜻 적혀 있는 걸로만 딱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좀 많이 중요하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88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